지난주 미국에서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되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상무부 경제분석국이 7월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연준 FOMC에서 금리 결정 시 선호되어 파월 의장의 지표라고도 불립니다. 그 다음날 금요일에는 노동통계청이 8월 고용 보고서와 그리고 공급관리협회 ISM이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날 나온 PCE 결과는 대체로 시장의 기대에 부합했습니다. 고용 보고서에는 실업률이 급등하여 고용 시장이 냉각될 조짐을 보이자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반면에 비농업 신규 취업이 늘어난 데다 제조업 PMI가 상승하여 경기 관련 지표들이 냉온탕을 오고 갔습니다.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자 채권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출렁거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네트워크는 PCE 완만한 디스인플레이션, 고용 지표에 대한 기대와 우려, 채권 시장의 롤러코스터, 그리고 금리 동결과 긴축 종료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연준이 금리 결정 시 가장 중시하는 지표인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결과를 간략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헤드라인 PCE 지수가 전월 3%에서 3.3%로 반등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으로도 전월 4.1%에서 4.2%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전달에 비해 기저효과가 소멸되어 반등했지만 시장의 기대에는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주거비, 쉘터를 제외한 슈퍼코어 PCE는 4.1%에서 4.7%로 올라 상승세로 반전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개인 소비 지출 결과는 헤드라인 및 근원 PCE 반등, 슈퍼코어 CPI 및 PCE 상승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의 중장기적 추세를 살펴볼까요? 여기 위쪽 그래프에서 맨 밑의 검은색 선은 연준의 정책금리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초고속 압축적으로 인상되었죠. 그리고 다른 곡선들은 CPI와 PCE 헤드라인과 근원 물가지수를 서로 폭에서 그린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현재 정책 금리가 모든 인플레이션 지표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압축적 긴축 정책으로 작년 7월경부터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아래 그래프는 3개월 평균 PCE 물가 지수 변동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색선이 헤드라인 PCE, 적색선이 근원 PCE 물가 지수입니다. 7월 기준으로 헤드라인 2.1%, 근원 2.9%까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디스인플레이션이란 고용 및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 상승한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근원 PCE는 아직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2%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는 7월 가처분 소득과 그리고 지출, 저축률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막대에서 보듯이 가처분 소득은 0%로 늘지도 줄지도 않았는데요. 지출은 0.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지출에 사용한 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래프 위쪽 저축률을 나타내는 검은색 선에 답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그 저축률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린 그림입니다. 저축률이 최근 3개월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월에 전달 4.3%에서 3.5%로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가계들은 가처분 소득은 늘지 않았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 저축해놓은 지원금을 꺼내 지출에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팬데믹 때 자이든 타이든 직장을 떠난 노동력이 고용시장으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9월 1일 금요일에 발표된 고용보고서의 핵심 포인트를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59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실업률이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3.5%에서 3.8%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시장의 기대보다도 높은 깜짝 상승입니다. 실업률이 급등했는데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연준의 정책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노동시장 참여율도 62.8%로 상승했습니다. 실업률은 2022년 2월 이래 최고치였습니다. 노동시장 참여율은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하던 2020년 2월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직장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고용시장으로 되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 가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대국민 성명서에서 실업률이 점프했지만 지금은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고용이 창출되고 있는 기간 중에 하나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드노믹스가 성공적으로 순항 중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이 전월보다 3만 건이나 증가한 18만 7천 건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것은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고용량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분야별 구체적 수치를 보면 교통, 트랜스포테이션에서 3만 4천 건이 감소했는데요. 이것은 트럭회사 옐로의 파산으로 인한 해고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벤트성 변수를 제외하면 신규 고용이 20만 건을 넘어갔을런지도 모릅니다. 실업률은 증가했는데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건수 데이터가 예상보다 강력하게 나와 시장은 혼동스러웠습니다. 다만 3개월 평균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요일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얼마 안 돼요. 공급관리협회 ISM에서 8월 구매자관리지수 PMI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조업 PMI는 경기 선행 지표로서 향후 경기 향방에 대한 가늠자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PMI가 전달보다 1.2% 증가한 47.6%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물가 부문도 전월에 42.6%에서 48.4%로 5.8%나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비록 중립적인 50 이하이기는 하지만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PMI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임으로써 경기가 되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에 악재로 작용했고 채권 금리 상승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경제 지표의 혼조로 이날 채권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롤러코스터처럼 출렁거렸습니다. 여기 왼쪽은 고용 보고서와 ISM 제조업 PMI가 나오던 지난주 금요일 2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 추이입니다. 오른쪽은 같은 날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 추이이고요. 개장 이전에 실업률이 2022년 2월 이후 최고인 3.8%로 급등한 고용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두 국채 금리가 거의 수직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긴축 정책 완화와 금리 동결 가능성에 빠르게 베팅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국채 금리 하락세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시장의 기대보다 크게 증가한 데이터가 확인되고 제조업 PMI 결과가 상승세로 나오자 경기가 여전히 살아있구나, 이러다가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 아니야? 등과 같은 우려가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장 전후 하락분을 순식간에 다 메워버리고 2년물 0.02%, 10년물 0.09% 상승으로 각각 마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채권 시장에 롤러코스터와 같은 영향을 준 경제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인 소비 지출 PCE 결과는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소폭 반등했지만 대체로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여 채권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슈퍼코어 물가가 뛰어오르긴 했으나 추세적으로 완만한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고용지표는 크게 혼동스러웠는데요. 2022년 2월 수준으로 급등한 실업률은 긴축 완화의 호재로 시장 기대를 상회한 비농업 신규 고용은 악재로 작용하여 국채금리의 변동성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전월 시장의 기대보다 상승한 ISM의 제조업 PMI도 국채금리 상승에 일조했는데요. 특히 물가 부분이 5.8%나 급등한 것은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를 부추겼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시장 기대에 부합한 PCE 물가지수,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실업률 급등 현상 등으로 향후 연준의 정책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언급한 대로 실질 시장 금리의 플러스 전환, 왼쪽 그래프에서 현재 10년물 금리로 1.6%이죠. 이는 추가적 금리 인상 여력이 소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페드 워치에 따르면 2024년 5월경부터 긴축 종료, 즉 금리 인하로 피벗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긴축 사이클에 관련하여 오는 9월 13일에 나오는 CPI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주에 열리는 FOMC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중간 그래프에 골드만삭스 자료를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금년 말 3.9%, 2024년에 3.75%로 예측됩니다. 이는 저금리에서 중금리 또는 고금리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므로 채권 투자는 금리 고점 전후에서 천천히 그리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역사적으로 연준의 정책 금리 인하 전후로 예외 없이 회생 막대의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즉 연준의 금리 동결과 긴축 종료 그리고 금리 인하로 피벗은 경기 침체를 수반했다는 팩트입니다. 과거가 미래에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현재 혼조를 보이고 있는 경제 지표 속에서도 경제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 판단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커스 금리톡은 매번 영상에 방송 전체 대본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신 후 아래 블로그에 접속하면 콘텐츠의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세부 내용에 대한 리뷰가 가능하니 자막 대신에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9월과 그리고 다가오는 가을을 힘차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